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2023년에 주목해야 할 제주 환경 이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 나눕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말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꼽았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봅니다. 김정도 정책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최근에 논란이 점화된 송악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에 관한 용역 최종 보고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송악산에 대한 보전을 위해 토지를 전량 매입하기로 한 제주도가 이 결정을 한 이후에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용역은 높은 지질학적 가치와 더불어서 뛰어난 경관 그리고 자연 환경을 가진 송악산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보고회에서는 송악산 보전 방안으로 송악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의 마라 도립해양공원을 확대해서 보전하는 방안과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정하는 안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송악산을 훼손할 우려가 큰 계획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상생 방안 자체가 보전과는 큰 상관이 없는 데다가 관광 활성화에 치우쳐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송악산 해돋이, 해넘이 전망대라든가 스카이워크 시설을 송악산 정상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제주도 스스로 송악산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최종 보고회 자리에 주민분들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주민분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송악산이 지반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중장비가 동원되는 약한 공사에도 지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지질학적으로 경관적으로 보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전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도보길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역 상황도 상생 방안에 호의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주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계획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악산 대규모 개발 이야기가 나온 게 지난 1995년입니다.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한 20년 넘게 난개발의 표적이 되어 온 곳이 송악산일 텐데요. 네. 95년에 송악산 일대 약 99만 제곱미터를 유원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난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되었는데 송악산 정상부까지 다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좀 개발이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도민 반발이 극심했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까지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99년 12월에 시행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2002년 8월에 승인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보전이 되나 했는데 이후 11년이 흐른 2013년에 중국 자본이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표면되었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환경 파괴라든가 아니면 경관 파괴 논란이 심각하게 불붙게 되었습니다. 19만 2천 제곱미터 부지의 호텔 464실 그리고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환경단체의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더 큰 논란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사상 처음으로 좀 하게 되면서 절차가 중단이 되었고요. 이후에 원희룡 전 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토지를 전량 매입하기로 하면서 보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사유지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용역 보고에서 공개된 구상안이 개발을 부추긴다 이런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송악산 개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송악산과 삼방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 지질의 어떤 교과서적인 곳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화산 지질 연구의 메카로서 활용하자는 얘기였고요. 또 수많은 화석이라든가 서달 오름 그리고 알뜨르 비행장으로 연결되는 근현대 역사 유적 그리고 높은 가치가 있는 지질 자원과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한다면 굉장한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논의가 활발합니다. 보전 가치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주도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개발 현장도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인데 공사가 재개가 됐죠. 네, 지난달부터 벌목 작업과 나무 이식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공사 예산 50억 원도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복 4차로를 유지하는 대신에 도로폭을 기존 19.5m에서 16.5m로 축소를 하게 되는데 이는 도로 밖 공간을 줄여서 삼나무 훼손 범위를 줄여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제2대청교부터 세미교차로까지 제2구간에 계획된 폭 8m의 중앙 분리대도 설치가 철회됐습니다. 대신 일부 구간은 삼나무를 보존해서 자연 분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동물들이 도로에 뛰어들지 않도록 5.88km 구간에 지금 로드킬 방지 울타리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부지 중에 1, 2구간에 있는 팽나무 등 한 184그루의 나무도 이식을 시작을 했고요. 일정 부분 공사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사업 필요성 자체에 대한 문제 해소는 여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죠. 네, 현재 소송은 크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당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내용으로 21년 12월에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구요 확인 소송이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에 더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행정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5번째 결론 기일이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변론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판결까지 나아가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보여지고요. 재판부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처럼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재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어쨌든 비자림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실과 거짓이 확실히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제대로 판단한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환경 이슈들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철회 소식이 있었죠? 네, 공교롭게 모두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제주도의회가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하면서 사업을 멈춰 세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가 난 사례가 송악산이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어서 제주시가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중에 남은 구간에 대해서 공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하천 정비와 파괴를 멈춰 세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가시천 하천 정비 사업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이고 또 제동을 건 이유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가시천은 서귀포시 표선면 구두리 오름 인근 해발 100m 지점에서 발원해 세와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하천인데요. 가시천의 하천 바닥은 안방과 큰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기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천 바닥에 식생이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가시천 일부는 울창한 수림이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가치도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위에 푸른 이끼가 깔려서 푸른 빛이 돈다고 해서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보존 가치가 높은 가시천이 2000년 이후로 11차례의 정비 사업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고 이미 정비된 구간을 또 정비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조치이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제주도의회도 고려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천미천이 이제 행정에서 먼저 철회를 얘기를 했는데 사업 철회 배경이나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천미천은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울창한 수림과 식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도 다수 관찰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강조되어 온 곳인데요. 네.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져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사업 철회를 결정한 제주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사업을 좀 진행해 오다가 2022년 5월에 잇따른 문제 제기로 사업을 좀 중단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공사 철회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공사를 지금 한 공정률은 72%인데 나머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멈추
늦춘 상태고 그 구간은 천비천 송당지구 구간입니다. 하류 쪽에 분포하는데 약 2.5km 구간이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꼬리 딱새라든가 팔색조 두견이 원앙 같은 법정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제주시도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이런 법정 보호종이라든가 경관 보전 측면으로 사업에서 제외한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올해도 개발 사업은 계속 있을 겁니다. 제주의 개발 사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제주도는 이미 생활 환경에서 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500톤 규모의 소각장도 모자라서 38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지을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하수 처리도 버거워서 용량 증설 문제로 늘상 사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상수도 공급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도 전국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는 이미 포화가 돼 있다, 포화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는 자연과 생태계를 부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짓는 개발이 아니라 파괴된 곳을 복원하고 남은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개발로 좀 갖고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고 있고요. 또 필요한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화된 구도심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개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민선 8기의 개발이라는 것이 대규모 어떤 관광 개발이나 토건 개발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복합문화 공간 같은 것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도민의 삶과 어떤 쾌적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생태 환경 가치가 뛰어난 제주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큽니다. 올해는 갈등이 봉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